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여러 난관들이 있었으며 작금의 미국 무장체계 수출 금지는 최대의 난제에 속한다. 이 과정에서 시제기를 제작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2021년이면 시제기 1호가 출고되고 2022년 상반기에는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구매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여 직접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했다. 4대 핵심 기술이 들어간 장비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RF제모 등은 공중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내 연구소와 방위산업계가 노력하여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발판으로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지난해 9월 KF-X 전체 체계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회의 통과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KF-X 시제품에 장착할 미사일 등 미국산 무장체계 수입이 거절되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상호운용을 강조하여 자국의 무기를 수입하게 하거나 무기체계에 편입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미국 측에서 KF-X에 장착할 무장체계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해왔다. 업계는 유럽산 전투기용 무장체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KF-X의 미국산 무장체계 장착은 미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군이 운영하는 전투기에는 대부분 미국의 무장체계가 장착돼 운용되고 있다. F-15K와 KF-16이 모두 미국산 전투기인 만큼 미국산 무장체계를 장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KF-X의 유럽산 무장체계가 장착될 경우 군수지원에서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 당국은 KF-X에 장착할 미사일의 국산화 작업에도 돌입했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 KF-X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 전투기 제작사 등과 경쟁 관계로 나타나며 미국은 공중무기의 이탈을 견제하고 방해하는 것이다. 한국은 동맹국 중에서 가장 극심한 제재와 통제를 받는 나라이다. 결국에 미국은 KF-X 무장체계 수출을 거부할 것이다. 무기 종속의 결과는 이처럼 참담하다. 그래서 자국의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무기 종속화 피하고 방어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중무기체계 자급과 미국의 무기 종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맹 외교가 엉터리인 이 정부에서 제대로 될 리는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본다. 여러 변수는 있지만 왠지 서글프다. 한국 외교의 8에서 90%는 대미 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덤비려면 몇 년 후에 준비하고 하든지. 날 보고 반미 좌파라고 공격하는데 정확히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과거에는 빨갱이 짓도 했습니다. 전력을 공부한 사람은 반미주의자는 아니지만 반미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미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최고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의 방산을 철저히 통제하고 제어해왔습니다. KF-X 성공하면 대미 무기 수입 안에서 30% 선으로 확실히 줄어듭니다. 터키 대미 무기 종속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고 그 후진 국가가 한국보다 방산 수출액이 작년부터 많이 합니다. 참고로 대미 무기 종속에서 벗어나려 했던 국가들 이집트, 사우디, 터키, 한국. 한국은 제대로 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관료들이 있었다면 벌써 미국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외교와 국방과학연구원, 방사청 관리만 제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KF-X나 잘하라. 인도네시아 의회 발끈. 국방장관, 오스트리아 중고 전투기 구매 검토. 여당 삼선 의원 반박 국회 승인 사업은 KF-X. 차세대 전투기 KF-X의 3D 이미지. 한국 항공우주산업 제공. 인도네시아 국회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중고 전투기 구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가 국회 승인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26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오스트리아가 2002년 구입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중고 전투기 15대 구매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 언론이 프라보워 장관의 입찰 서한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확답을 피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발끈했다. 제1분과위원회의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은 최근 국방부 장관의 입찰 서한 관련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중고 전투기 구입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술 이전 등이 명시된 관련 법에 따르면 중고 전투기 구매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사누딘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중고 전투기를 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면 부품 조달 및 유지 보수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 인도네시아 국회 제공. 이어 하사누딘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가 승인한 전투기 조달 계획은 러시아 전투기 구매와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 KF-X 공동개발뿐이라고 확정했다. 전투기 구매는 러시아와 진행하고 개발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러시아 전투기 구매는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 반대에 막혀 진척이 없고 KF-X는 현재 재협상을 하고 있다. 하사누딘 의원은 30년 군에서 복무한 육군 소장 출신이다. 대통령 군사비서 등을 역임했다. 2009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일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삼선 의원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같은 투쟁민주당 소속이다. 그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해 4월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맞붙어 패배했으나 같은 해 10월 조코위 대통령이 협치를 내걸며 국방장관으로 전격 발탁한 인물이다. 그는 장관 취임 뒤 각국을 방문하며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오스트리아 전투기 등을 사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잠수함 구매 및 전투기 개발 등 이전의 굵직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방부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면서 세력 개편에 들어갔다는 설과 자신의 형제가 방위산업 사업을 하고 있어 그쪽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KF-X 계약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프라보워 장관이 지지부진한 KF-X 재협상의 원인 제공자라는 얘기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지난해 4월 대선 유세를 하는 모습.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프라보워 장관은 아직 한참 남은 차기 대선 후보 여론 조사에서 잇따라 두 차례 1위를 기록했다. 나이와 건강 문제로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렵다는 평이 많았으나 조사 결과에 고무된 프라보워 장관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로선 버거운 상대다. 반면 조코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과의 잠수함 2차 사업에 반대하는 프라보워 장관을 직접 대동하고 올해 1월 말 1차 사업의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3번함이 있는 수라바야 해군 2함대를 시찰했다. 이후 비공개 강요 회의에서 잠수함 기술 이전 성공은 정책의 일관성과 무기 수입에서 기술 이전에서 독자 생산에서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전투기 역시 기술 이전을 통한 선순환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 대상은 KF-X라는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무려 512조 3천억 원이다. 초슈퍼 예산이라 불리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배제되고 4+1 협의체가 주도했다. 2020년 정부 예산을 초슈퍼 예산이라고 하는 데는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500조를 넘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 발전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예산 편성이기 때문이다. 경제 전망은 2% 성장 안팎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예산은 2019년 469조 9천억 원 대비 약 9.3%나 증가했다. 실제로 세수 전망도 어둡다. 기업의 이익이 격감하면서 법인세 등 세수 전망치도 어둡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다.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 예산이다. 2020년 복지 예산은 82조 8,203억 원으로 2019년 대비 무려 10조 원가량 증액되었다. 총 예산에서 복지 예산은 16.1%를 차지하면서 교육 예산을 제쳤다. 문제는 복지 예산이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지 예산의 상당액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각종 지원금 형태의 현금성 복지라는 점이다. 기재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현금성 직접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2.5% 늘어난 54조 3,017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은 얼마나 될까? 12월 10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50조 1,527억 원의 국방 예산을 확정했다. 2019년 46조 7천억 원에 비해 7.4% 증가한 금액이다. 국방 예산 중 운영비라 할 수 있는 전력 유지비는 33조 4,612억 원으로 66%를 차지한다. 군사력 확보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2019년 대비 8.5% 증가한 16조 6,804억 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도 50조를 넘겼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전체 예산 증가율 9.3%에 비하면 국방 예산 증가율은 1.9%포인트 떨어진다. 전체 예산에서 국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다.